안녕하세요. 꿈씹는 농부의 숙면용 라디오 영화 리뷰.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공조입니다. 방금 전에 영화를 봤고요. 이 영화요, 재미있어요. 예, 볼만합니다. 뭐 제가 재밌다고 하면은 뭐 글쎄요, 재미있는 걸 거예요. 예. 음, 이 영화는 일단 주연 배우들이 현빈, 유해진, 김주혁 씨, 뭐 이렇게가 있고요. 관람객 평점은 8.83. 근데 기자 평론가 평점은 5.00. 네티즌 평점은 뭐 8.30. 뭐 이렇네요. 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2017년 1월 18일 날 개봉했던 영화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주고 싶은 평점 뭐 그래요. 관람객 평점이 8.83인가요? 저도 한 뭐 9점 언저리? 예, 그 정도 주고 싶네요. 음, 뭐 저는 기자 평론가의 평점은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예. 기자 평론가 평점이 높은 것 치고 영화가 재밌거나 막 그런 적은 드물었다. 뭐 생각해 볼 거리들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영화는 예, 기자평론가의 점수가 좀 높았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재밌으면 일단 관람객 평점이라던가 네티즌 평점은 높았다. 예, 그게 제가 그동안 영화 쭉 보면서 느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재미를 추구한다. 그러면 기자평론가 평점들 다 무시해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사고방식, 어떤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그리고 특이한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진 혹은 특이한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영화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기자 평론가 평점이 높은 영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영화 글쎄요 이 영화를 내가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음, 제일 처음 느낀 거는 그 영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봤었던 영화인데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 박중훈 씨랑 안성기 씨가 주연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박중훈 씨랑 허석인가요? 그분이 허석이 그 옛날 이름인데 예, 의리 뭐 외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의리 뭐 그 외치시는 분 예, 그분이 또 주연이었었고 그게 투캅스가 3까지인가 4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미스 코리아이신 분이랑 또 허석 그분이 주연을 해가지고 3였던 예, 그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대단히 사랑받았던 영화죠. 예, 어떤 되게 웃기는 영화. 예, 그러면서도 이 대한민국의 어떤 뭐랄까 여러 적폐들을 예, 혹은 여러 부조리한 모습들을 예, 그런 어떤 두 명의 형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약간 사이다 같은 영화였었죠. 이 영화가 그 영화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일단 느낌은 유해진이라는 이제 배우가 이제 형사 역할로 나오죠. 남한의 형사. 그리고 현빈이라는 이제 배우가 어, 맡은 역할은 북한의 형사예요. 그리고 그 현빈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유해진과 함께 이제 어떤 커플을 이루면서 예, 그 파트너를 이루면서 이제 어떤 공조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공조 수사 혹은 뭐 공조 어떤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런 뭐 예, 하여튼 공조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예, 형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사질이라고 하는 말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첫 느낌은 이런 투캅스 느낌이 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첫 느낌은 사실 첫 보물 같다라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현빈이라는 배우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어떤 약간 되게 스마트한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혹은 007 같은 영화의 주연 배우 같은 느낌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첫인상은 첩보물 같다. 그런데
그런 첩보물에 투캅스적인 어떤 투캅스의 영화 투캅스 같은 어떤 재미가 가미되어 있다. 유엔신이라는 배우 때문에. 그리고 현빈이라는 배우가 맡은 그 역할, 그리고 현빈이 표현하는 북한 형사의 모습은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 예, 정말 현빈을 영화가 아니 현빈을 위한 영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영화는 현빈을 위한, 현빈에 의한 약간 그런 영화의 느낌이 좀 납니다. 슈퍼 액션이고요. 그 액션을 보는 즐거움도 좀 있고, 유해진 믿고 보는 우리 유해진 배우, 예, 유해진 씨가 보여주는 어떤 깨알 애드리브, 그리고 깨알 약간 재미, 그런 것들이 있죠. 원래는 무거운 주제를 다뤘고요. 그리고 어떤 액션의 화려한 그런 어떤, 예, 그런 영화인데, 단순히 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무거운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유해진이라는 배우 때문에 깨알 재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웃는 재미도 좀 있고요. 액션을 보는 시원한 그런 맛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 글쎄요. 남과 북의 정부는, 예, 지금 수십 년째 평행을 그려오면서 대치하고,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글쎄요. 남과 북의 형사는 처음에는 뭔가 달랐지만, 이 영화가 쭉 흘러가면서 어떤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우정에 있어서나, 그리고 어떤 그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김주혁이 나쁜 놈이거든요. 그 나쁜 놈을 이제 잡아가고 어쨌든 무찔러 가는 그런 스토리를 이루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가는, 예. 남과 북의 정부는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남과 북의 어떤 형사 둘은 인간적인 교류와 어떤 인간적인 우정을 나누는 그런 영화라고 느꼈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가 125분짜리 영화인데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영화 이 리뷰를 하려고, 네이버 영화 쪽에 와서 잠깐 훑어보면서 이 영화가 125분짜리였어 할 정도로, 예,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는 뭐 현빈, 유해진, 뭐 김주혁 씨 이런 배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나, 소녀시대, 예, 유나도 나오고요. 유나가 글쎄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약간 백침이 있는, 예, 그런 이제 약간 감초 같은 역할로 나오네요. 재밌습니다. 유나가 맡았던 캐릭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 영화에서 유나가 보여주는 그 캐릭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글쎄요, 드라마라던가 영화를 앞으로도 배우로서 활동할 때 이런 캐릭터 좀 맡았으면 좋지 않을까. 유나란 배우가 너무 청초하고 청순한 뭐 그런 역할이라던가 뭐 그런 역할들보다는 약간 백치미가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는 뭐 저의 취향이나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을 텐데, 여자 배우가 저는 백치미가 있는 그런 캐릭터를 묘사할 때 그 여성 배우가 가장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뭐 물론 뭐 영화라던가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여자 배우의 캐릭터가 항상 백치미가 있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뭐 수많은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봤던 저인데, 글쎄요, 가장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던, 그리고 정이 많이 가고, 그리고 뭐랄까요, 끝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캐릭터들은 늘 백치미가 있었던 캐릭터, 예, 극 중에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감인 것 같아요. 그 뭐더라, 프렌즈, 예, 미국에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거의, 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트콤 드라마라고 할 수 있나요? 한 편에 30분에서 한 40분, 50분짜리 시트콤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니퍼 애니스톤인가요? 그분 있잖아요. 예. 그분도 되게 사랑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백치미. 백치미면서 무한 긍정 캐릭터. 예. 그러면서도 약간 뭐 통통 튀는 약간 뭐 매력이라던가 그 대사에 그 반전을 주는 개그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그 제니퍼 애니스턴이라는 배우를 그토록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캐릭터를 맡았을 때
좀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나요? 예. 지금 딱히 떠오르진 않았지만, 예. 지금 딱히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는 없지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캐릭터는 대장금인데, 예. 그 대장금은 사실 백치미는 별로 없었죠. 그렇지만 이영애라는 배우가요. 예전에 그 대장금을 이제 촬영하기 전에 본래 이영애라는 배우는 어떤 CF 스타라 그래야 될까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드라마나 이제 영화 뭐 JSA 같은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나가고 있었고 그 이미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시니까 CF 퀸이었었죠 사실은. 예. 오죽하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찍기 전에 이영애라는 배우는 CF에서 거의 CF 이제 어떤 패러디 같은 게 있었는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영애로부터 하루를 마감하는 이영애의 일상 전체가 CF 자신이 촬영을 했던 그 CF의 상표, CF에서 어떤 홍보했던 예, 광고를 통해서 홍보했던 그 제품이나 그런 어떤 물건들 예, 상품을 가지고 하루를 다 생활을 해도 될 정도로 그 패러디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만큼 CF를 많이 촬영했고 CF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예, 이미지와 어떤 영역을 구축했었던 그리고 CF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이영애라는 배우였는데 예, 그 배우가 이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대장금을 묘사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이영애라는 배우는 뭐랄까요? 좀 청초한 역할, 또 되게 여성성이 도드라지는 역할. 그렇지만 막 웃기거나 약간 밝고 막 긍정적이고 막 뭐랄까 발랄한 이미지 그런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예, 대장금이라는 캐릭터는 물론 백치미랑은 좀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대장금이라는 인물은 좀 약간 천재성을 가진 여인이었죠. 그렇지만 그 전에 보여줬던 이영애가 보여줬던 극 중에서 역할들은 대장금이라는 인물처럼 그렇게 밝은 캐릭터, 예, 무한 긍정,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그런 캐릭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초반에는 뭐 한 20 몇 프로, 10 몇 프로를 시작해가지고 중반쯤에 30%를 넘기고 막판에는 시청률이 45%에서 50% 가까이 그 이상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게 이제 90%대에 이르는 막 7, 80%를 우습게 넘기는 나라가 있었고요. 60% 이상의 뭐 나오는 시청률을 기록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예, 대장금이었는데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그렇게 시청률을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여배우의 캐릭터 대장금이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글쎄요 무한 긍정의 캐릭터 근데 현실을 이제 나중에 알아가면서 그것조차도 극복해 나가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발랄한 이미지가 또 있어요. 어린 시절과 자라가는 동안 그 전에 맡았던 이영애 씨가 맡았던 캐릭터들은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캐릭터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천재성까지 이제 어떤 캐릭터에 가미가 되죠. 그러니까 요리사로서 성장해가는 이제 대장금, 예? 그리고 이제 훗날 나중에는 이제 의녀로서, 예, 의사로서 예, 성장해 나가는 그 대장금.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거의 천재적인 사실 어떤 기억력과 또한 이해력과 어떤 요리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의술에 관련된 또 기억력과 이해력과 응용력과 통찰력 그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갖춰진 거의 사실은 완성형의 인간 거기에다가 착하고 선하고 예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예 뭐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너무 사랑했었고요. 그 영화가 뭐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어떤 스승과 제자의 사랑 예, 뭐 지금 예, 공조라는 영화 리뷰를 하고 있는데 대장금 뭐 리뷰가 되고 있는데 예, 그 드라마가 보여줬던 뭐 어떤 가치들 그게 저는 글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어떤 가르침과 되게 일맥상통한다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적인 구조가 있어요. 일단은 예, 그런 구조가 있고 거기에다가 대장금이라는 인물이 표현하는 어떤 것들이 되게 뭐랄까 예수님의 캐릭터랑도 좀 잘 맞거든요. 물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로마 치하에 있었던 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유태인으로 예, 태어났던 그 인간 예수와는 좀 다른 많은 성격의 역사, 문화, 사회적으로 다 다른 배경이지만 이 대장금이라는 이 캐릭터가 보여주는, 그리고 그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드라마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권선징악,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보여주는 스승의 제자를 향한 한없는 은혜적 사랑, 그리고 어떤 제자를 훈육하는 지혜로운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보고 있으면 되게 즐겁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아, 나도 저런 스승, 나도 저런 제자가 되고 싶고, 나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대장금이라는 인물이 요리에 대해서 그리고 의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인데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요리, 그리고 사람을 위한 의술,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이제 당시 20대였는데 저도 일단 무한한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을 위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바람이 그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당시에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볼 때 내 마음의 바람과 소망을 그래도 표현하고 그려주고 그 주인공이 그걸 현실로 보여주네? 그런 어떤 공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대장금이라는 캐릭터와 그 드라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 장작이 56부작인가 그런데 전 그 드라마를 진짜로 한 6번인가 7번을 봤어요. 1회부터 끝까지를 다 6번인가 7번 정도를. 그러니까 처음에 한 3번 정도는 본방할 때였죠. 1회 보고 그 다음에 재방하면 또 한 번 보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뭐랄까요, 다운로드를 P2P 사이트 같은 데서 받아서 나중에 그걸 또 다시 보고, 그때 IPTV 볼 때였군요. IPTV로 다시 또 보고 나중에 뭐 그렇게 해서 3번 정도는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뭔가 마음의 심경적으로 이제 마음이 좀 힘들고, 내가 꿈꾸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실망을 하고 나 자신을 좀,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이 드라마를 다시 보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맞아, 그래, 그 드라마를 보는 동안 대장금이 겪는 그 일들, 그걸 보면서 그 상황에서 또다시 그가 그 역경들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애정, 인간에 대한 사랑, 예, 그리고 불굴치 않는 어떤 의지로 많은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것,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제 그런 걸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 힘을 내고 뭐 그랬던, 저에게서는 인생의 드라마 같은 그런 드라마예요. 56부작인데 그걸 7번 봤으면은 그냥 그걸 띄엄띄엄 본 게 아니라 7번을 볼 때마다 늘 감동받으면서 그렇게 봤던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 대장금 얘기를 했을까요? 아, 그거 얘기하다가 그랬군요. 백치미 얘기하다가. 근데 그 대장금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은 백치미랑 그렇게 뭐 큰 관련은 없어요. 다만 되게 천재성을 가진 여인이지만, 그리고 역경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여인이지만 무한 긍정 혹은 무한 낙천 혹은 발랄함을 잃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드라마의 중반부로 가다 보면 이제 그 여인은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거기서 자신이 어떻게 더 성숙하게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현실을 자신의 매력과 자신의 어떤 틀 안으로 끌고 와서 그 현실을 조율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현실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진지한 인물이 되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에 대한 복수심의 마음,
어머니에 대한 복수의 마음, 혹은 스승님에 대한 복수의 마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진지해지는 인물이 되긴 하는데, 그 초반부터 중반까지 끌고 오는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발랄한 이미지, 밝은 이미지, 그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남자 배우에게도 좀 사실은 그건 좀 동의를 하지 않나요? 남자 배우가 무조건 진지하고 무조건 뭐 로맨틱하고 그런 것만으로 매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로맨틱하지만 반전이 되는 어떤 백치미적인 요소는 조금씩 가미가 돼 있으면 그 캐릭터가 더 사랑스럽고 매력이 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진지함 속에서도 그런 백치미가 있을 땐 그건 깨알 웃음이 되고요. 어떤 반전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전 백치미라는 말을 되게 좋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 백치미가 있는 사람이 일상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뭐랄까요, 두루두루 좀 어, 사랑을 받지 않나요? 두루두루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고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좀 정이 안 간다. 좀 허술한 데가 좀 있고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군데군데에서 약간 빈틈이 좀 보이는, 그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실생활에서도 여인에게 있어서나 남성에게 있어서나, 매력적인 여인에게 있어서나 매력적인 남성에게 있어서나 그런 약간의 백치미들은 더 인간적이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유나 씨 얘기하다가 유나 씨가 맡았던 그 캐릭터 얘기하다가 백치미 얘기가 나와서 좀 이렇게 백치미와 관련돼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봤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는 또 뭐 이동이라는 배우도 나오는데요. 이동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는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얼굴은 대단히 익숙한 배우죠. 탁재훈 씨를 좀 닮았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느낌은 탁재훈 씨를 좀 닮았다. 네. 근데 본인만의 되게 개성 있는 그런 연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동이라는 인물은 전혀 평소에 보여줬던 어떤 개그적인 이미지는 없고요. 되게 심각하고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동희 씨도 이런 심각한 연기를 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이북 사투리를 참 잘한다. 순간이었지만 짤막했지만 잘한다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북 사투리에서 느낀, 뭐 이북 사투리 얘기하니까 김주혁 씨도 여기서 이제 북한 이제 인물로 나오는데 이북 사투리 잘하던데요. 예, 잘하더라고요. 역시 배우입니다. 김주혁 씨, 허당 이미지를 가졌었던 1박 2일을 통해서 허당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많은 어떤 각인을 주었었는데, 역시 김주혁 씨 배우는 배우입니다. 글쎄요,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기억이 나고요. 김주혁 씨 하면 본래 그 전에도 많은 드라마들이 있고 영화가 있었죠. 본래 김주혁 씨는 영화 배우로서 좀 더 이 배우 생활 초창기에는 영화 배우로서 좀 더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나중에는 1박 2일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약간 국민허당적인 이미지가 이제 많이 각인됐는데, 예, 역시 나중에 이제 다시 보니까 역시 배우다. 역시 배우셨습니다. 이 영화요. 재밌어요, 공조. 공조 재밌습니다. 아까 이미 영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뭐 말씀드렸습니다. 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봐야 스포일러가 되는 거니까, 이 영화의 관객 수는요, 누적, 바로 이제 어제자까지의 기록인 것 같은데요. 10월 1일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된 기록에 의하면 누적 781만 7,593명, 역대 28위의 관객 수를 자랑하고 있군요. 일단 뭐 유해진 씨가 나온 영화 뭐 거의 실망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뭐 럭키, 최근에 본 것 중에는 유해진 씨 나온 영화 중에 럭키라는 영화 있었는데 정말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어, 막 거기 이제 IPTV 저희가 보거든요. 유플러스인가? 거기에서 제공되는 그 IPTV를 보는데 그 영화 이제 뭐 리뷰 같은 게 쭉 있어요. 영화 보기 전에.
뭐 별표도 표시돼 있고 댓글로 막 표시돼 있어요. 근데 럭키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댓글이 좀 뭐랄까 악플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 유해진 한 명만 보이는 뭐 영화였다 뭐 그랬는데 좋던데요. 재밌던데요. 예, 뭐 댓글 중에 B급 코미디, B급 한국 코미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B급이든 말든 간에 예, 재밌더라고요. 예, 저희 와이프랑 저는 되게 깨알 재미를 느끼면서 예, 봤습니다. 음, 자, 영화 공조 어떤 댓글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어, 이거 네이버 영화 쪽에서 이제 올려진 어떤 댓글들이에요. 어, 애인이랑 영화를 보고 나와서 맥주를 먹는데 안주가 필요 없네요. 현빈을 보고 난 후 절 보니 오징어 같다고 마요네즈 가져오라네요. 뭐 여자친구의 예, 멘트였나 봅니다. 현빈의 액션은 볼수록 멋있었고 유해진은 갈수록 웃김. 크크크크. 둘의 케미도 최고였다. 이제 저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보는 동안.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댓글이 아 현빈 점점점. 이건 분명히 여성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빈이 정말 멋있게 나와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현빈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그 다음 댓글입니다. 현빈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진짜 잘생겼다. 갈수록 잘생겨지는 듯. 예. 그리고 그 다음 댓글. 너무나 기분 좋게 보고 나왔네요. 크크크. 현빈, 유해진, 뜻밖의 케미. 크크크크. 다음 주에 엄빠도 보여드림 좋을 듯. 예. 그러네요. 뭐 명대사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 영화에서 나왔던 명대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소녀시대 유나 씨가 이 영화에서 박민영이라는 캐릭터인가요? 예. 이 극중 역할 이름이 박민영인가 봐요. 예, 맞아요. 박민영이다. 예. 예, 대사인데 그 사람 많이 사랑해요. 예, 이 멘트가 있는데 보니까 웃기네요. 예. 이거 나 왜 이게 왜 웃긴지는 영화를 나중에 보시고 한번 확인하십시오. 되게 웃겨요. 그리고 그다음 멘트 예, 강진태 이제 유해진 씨가 맡았던 캐릭터의 이제 예, 이제 이름인데 뭐 키득키득키득키득 크크크크 웃으면서 기람요 사랑하디요 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웃겼어요. 그리고 이제 현빈 씨가 했던 멘트 중에 이제 명대사 중에는 이제 임철영이에요. 그 극중 역할 이름이. 예. 경찰은 짭새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요. 그에 맞는 예의를 갖추라오. 예, 뭐 어떤 우리나라 형사들이 되게 듣고 싶어하는 멘트일 것 같네요. 예, 예, 그렇죠. 우리 형사들이 그렇죠. 고생 많이들 하시죠. 우리나라 경찰은 뭐랄까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국민을 탄압하고 감시하고 예, 또 겁주는 데 많이 사용됐었던 걸로 많이 기억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숨은 곳에서 예, 드러나지 않게 정말 네, 악당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우리 열혈 형사들이 계시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영화 리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화 공조 볼만합니다. 재밌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꿈, 좋은 밤, 예, 숙면하시는 밤, 깊은 잠에 빠져드는 잠 드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